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수메이트 대표 컨설턴트 오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창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개원이 총 1773개고 폐업이 1149개, 순직이 624개가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인 숫자는 점점 감소하는데 실제 순직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그 유튜브에서 수메이트 병원 경영 컨설팅을 치시면은 일반 병영 경영이라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제가 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못 드린 거는 여기서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경영이 어려운 게 원장님들이 전부 대표적으로 한 80~90%가 세무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여기 오신 원장님들도 다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의료법입니다. 한번 와서 문제가 되면은 그냥 그 면허의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2~3개월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의료광고 심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광고를 외주에 주는데 오늘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광고회사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하면은 네이버가 거진 한 60~70%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대세입니다. 근데 원장님들께서 광고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어디냐면 전체 통계가 아니고 건강하고 의학 쪽 통계를 보셔야 돼요. 의학 쪽 통계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63.57%거든요. 올해 통계를 보면은요. 구글이 1월 1일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64%입니다. 정확히 하면 1월 달에 이게 검색 광고가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진료 병가마다 검색하는 사이트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다 내가 해야 될지, 우리 지역에서 내가 광고를 해야 될 때 진짜 어디 네이버에 중점을 둬야 될지 구글을 중점을 둬야 될지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과연 그게 광고비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나가는데 그게 결국 우리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뭘로 체크하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한 달에 전자차트를 체크하셔야 되고 손익계산서 체크하시고 현금 흐름표 체크하시고 마케팅 결과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이제 진료평가마다 이제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차트를 체크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현재 우리 병원에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이거 체크하는 것이 전자차트에서 하는 거예요. 전자차트에는 전부 수치화로 돼 있어요. 그 수치화를 시각적으로 봐야지만이 이걸 갖다 우리 병원에 왜 그러냐? 신안수가 늘어가면 이거 병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병원에 신안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 병원에 오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들어오는 신안수와 빠져나가는 신안수하고 어느 일정 이상이 돼야지 병원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대비로 말씀드렸는데 세무조사가 왜 전자차트를 체크해야 되느냐? 전자차트에서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시고 그 다음 데스크에서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사는 그걸 받아서 세무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과세관청 조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장님들이 신고하신 그 자료 가져와서 전자차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세무 대리인은 대리인입니다. 원장님이 주신 자료 가지고 그걸 갖다 신고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한번 해보셔야죠. 그럼 하나하나 이것도 제가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뭐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과연 우리 병원이 성장하고 있는지 올해 코로나인데 이걸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부터 자료를 쭉 해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신안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안수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기존 어느 정도 신안수가 오는 것보다도 줄어든다고 하면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되거든요.
광고를 한다든가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동네 광고를 한다든가 뭔가 액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호가 바로 다 전자차트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게 수요와 공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전자차트의 역습이라는 이 항목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신고를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매출 누락이 돼 있어요. 가끔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원장님한테 일어나면 그게 확률이 100%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차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내지 1년에 한 번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 문제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 의료법 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할인하면 환자 유인 행위로 의료법 위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병원을 방문하면요, 거기에 병원에 이제 써 있어요. 본인 부담금 할인은 환자 유인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못 해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자차트를 보면 할인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취소하게 되면 카드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한 3가지 큰 경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이제 내 카드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소득공제 받으려니까 남편 카드로 써야 돼요. 그러면 다음날 와서 내 카드 취소하고 남편 카드로 한다든가. 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현금을 써야 되는데 오늘 신용카드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내일 와서 현금 내고 신용카드 취소하고. 세 번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죠. 도수 치료를 받아서 10회 정도 이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2번 받고 이제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럼 와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죠. 어떤 이유든 간에 진료 차트 프로그램하고 이 단말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갔다가 환자 카드 결제한 거하고 매월 1대1로 이제 매월 관리하는 병원은 매월 1대1로 다 체크하거든요. 원장님 도수 치료 하시니까요? 네. 체크 한번 정확히 한번 해보시죠. 이거 100% 맞아야 됩니다. 정형외과 같은 경우 이제 도수 치료하는 경우에는 환자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안 맞는다면 이게 왜 안 맞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맞추시려면은 병원 프로그램하고 여신금융협회라고 있어요. 여신금융협회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다 신고하시고 많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세금 이제 부가적으로 더 내는 게 현금 영수증 미발행. 10만 원 이상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입니다. 무조건 과거에는 이제 50% 이제 과태료였는데 지금 20% 가산세거든요. 원장님 제대로 매출 신고 다 하고 있는데도 그거 발행 안 해서 20%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만약에 발행 안 했다. 200만 원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물론 세무조사 나왔을 때 확인됐을 때죠. 그거 매월 정확히 체크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들입니다. 전자 프로그램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건 수치된 걸 갖다가 시각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체크해야 되고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는 사무실, 이 세무사 사무실하고 원장님들하고 이제 다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하고 같이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여쭤보면 이 말씀 하십니다. 저희 세무사님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잘해주시죠. 근데 세무사님들도 놓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장님들이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원장님 통장에서 이제 그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출이 되면은 원장님들은 돈을 다 주셨는데 적격 증빙이 발행이 안 돼 있으면은 세금 처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물론 원장님 통장에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면 나중에 다 그 경비 처리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입니다.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는 거와 실제 버신 돈이 매출하고 현금 들어오는 거하고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 작게는 2일에서 많게는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렇게 들어온 차이가 시차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카드가 결제되는데 카드
결제된 금액이 수수료비 떼고 잘 들어오는지. 코로나가 지금도 현재 코로나 중이긴 하지만은 이 광고를 한 의원과 광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작년에 좀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그 광고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실안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 환자가 별로 없어요. 이 광고 회사를 바꾼 다음에 신환수가 이렇게 늘어갑니다.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환자가. 나중에 이제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신환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또 원인을 잡아야죠. 실제 신환수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매출 늘은 거하고는 좀 괴리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뭔지. 지금은 저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원장님들께서 이 신환수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꼭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뭐 얘기 듣다가 계속 이제 몇 가지 계속 생각들은 나는데 다 까먹었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생각나시죠? 아니 그 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네.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어서 네.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클릭 수가 늘었다 그러면 뭐 그건가 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환도 늘었으면은 이게 마케팅 때문에 는 건지 아닌지도 사실 좀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마케팅하고의 연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마케팅의 효과를 아까 뭐 알아보기 위해서 신환수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신환수를 뭐 보고는 있지만은 이게 과연 마케팅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그 마케팅의 효과를 잘 모르게 되고 그런 거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신환수 늘어나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출하고 그래서 그거는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데이터를 이거 신환수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의뢰하면 이제 그런 걸 분석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또 데이터를 또 병원에서 그걸 또 뽑아서 드리려고 하면은 또 누군가는 데이터 뽑고 그런 작업을 또 해야지 되겠죠. 누군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이 더 충원된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외에 이제 진료 과목별로 이제 다른 거. 그 다음에 최소한도 이제 분기별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한 해를 보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 다음에 적격증빙이라든가 경비가 얼마 정도 잘 돼 있는지. 작년 신고 대비해서 소득률이 지금 맞고 있는지. 또 하나 이제 원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비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당해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월 시킬 수 있는 게 얼마가 남아 있어서 더 이월 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진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실 때. 자, 그럼 일단은 제 강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크게 박수 쳐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